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미국 하원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이 곧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할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은 연내 타결이 결국 무산됐는데요.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30분쯤 뒤면은 하원에서 표결이 시작이 될 텐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하원에서 좀 넘기고 있는 만큼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뭐 미국의 외신 보도를 보면은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지금 한 435명이 원래 이제 제적 의원이고 한 431명이 지금 있습니다. 예. 4명이 공석인데 216명의 이상 이제 찬성을 얻으면은 탄핵안을 하원은 통과를 합니다. 예. 그 뉴욕 타임즈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219명이 찬성을 하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 따르면은 218명의 하원의원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마 탄핵 소추안은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는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아주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하고 사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트위터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마녀 재판이다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인격 모독까지 하면서 독설 섞인 이제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어쨌든 지금 그래도 하원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민주당이 지금 435석 중에 235석 이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원에서는 과반을 넘겨서 탄핵안이 이제 표결이 되고 이제 상원으로 송부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오늘 보면 400명 넘는 의원들이 각자 다 모두 토론을 해요. 한 1분 정도씩 기본 시간이 배정이 돼 있고. 1분만 돼도 시간이 꽤 길겠네요. 그렇죠. 400분 이상 쓰는 거고 뭐 말하다 보면 좀 길어지기도 하니까요. 나와서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면서 지금 돌아가면서 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토론이 곧 마치고 표결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원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상원입니다. 여기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봤자 어차피 상원에 막힐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상원으로 넘어가면 어차피 안 된다는 걸 민주당이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그렇죠. 왜 반년 가까이나 이런 싸움을 했던 겁니까? 이제 정치적 포석이 있다고 다들 분석들을 하는 것이죠. 상원에 가면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면은 이제 탄핵안은 부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또 상원에 가서는 또 탄핵안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그런 가능성이 더 낮겠네요.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안을 추진한 것은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좀 의결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좀 탄핵 소추안이라고 하는 게 미국 국내에서는 유권자들한테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 내년 대선에 이제 주요 이슈가 한 12개 정도가 있는데, 그 이슈 중에서 이제 11번째 정도 순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군요. 예, 관심 있는 게 이제 건강보험, 총기 규제, 교육, 이민, 이제 그런 문제에 유권자들이 좀 관심이 많고, 예.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쨌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하원 지도부에서는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가 상원으로 넘기지 말고 조금 더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오늘 당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원으로 넘기면 어차피 이제 탄핵 개시 절차가 되면 한 2개월 내에 이제 승부가 나거든요. 그 전에 하원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게 미국의 하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오늘 또 나온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슈를 좀 더 오래 끌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나 우리나 정략적으로 판단하고 의회를 좀 활용하는 것은 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탄핵을 위기로 삼아서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재집권으로 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탄핵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권자들이 뭐 관심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탄핵이라는 게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는데 유권자들을 자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미국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게 크게 생활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오랜 정치 전통상 민주공화당 양당으로 이렇게 양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권자들도 대부분 민주공화당의 그 뭐 지지 성향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긴 있지만 보통 민주공화 양당의 그 당성의 입장에 따라서 이미 유권자들은 거의 다 지지표를 좀 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내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지금 뭐 영향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상원으로 가지고 와서 아마 좀 끝내려고 하는 아마 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개월 내에 빨리 상원에서 결론을 좀 짓고 자신의 지지층의 재결집 이제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회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우리나라와도 좀 연관이 있는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위비 관련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지금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네. 근데 왜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를 뭐 법으로까지 정해서 한정을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미국의 국방수권법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국방 현안에 관련된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하고 규정을 한 법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한 미군 문제도 다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예. 그게 작년에는 한 2만 2천 명 수준으로 주한 미군을 그 이상 그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이제 국방수권법이 되어 있었는데 예. 올해는 지금 또 올라갔습니다. 현재 2만 8,500명 정도가 주한 미군의 그 병력 수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수 이하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한 게 국방수권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내용의 핵심이죠. 여러 가지 내용을 미국 국방 전반을 다루고 있긴 한데 28,500명 이하로 감축을 할 때는 미 의회의 그 예산 사용하는 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뭐 금지시켜 놓고 있는 것이긴 한데 사실상 뭐 좀 마음을 먹으면 또 감축할 수도 있는 것이 미국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동맹국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그냥 막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전방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뭐 나토에 가서도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통제에 지금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국방수권법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죠. 예, 그럼 한미 방위비용 분담금 자체도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지소미아 문제나 그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좀 뭐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자체는 지금 또 의회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이번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는 게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앞으로 일본과 나토와 협상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좀 독주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시를 하고 돈으로 환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통 이제 동맹주의자들이 있는 공화당에서도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도 좀 상호 공평하고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하도록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다. 우리도 그 여론을 지금 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까지 서울에서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 뭐 당초 요구했던 뭐 50억 달러보다는 좀 낮아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타결이 안 돼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단 말이죠. 네, 뭐 그렇죠. 내년으로 넘어가도 뭐 주한미군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측이 이제는 미국에 가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협상에 임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협상이 연내 타결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전망이었고요. 내년도로 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한 미군은 유지가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보유금도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사용을 좀 하게 되고 예. 방위비 분담금이 올라가게 되면 또 소급해서 적용을 또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 분위기는 조금씩 이제 인상폭이나 금액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 돼 나가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할 때 어쨌든 타결을 내년 초에는 지어야 될 텐데 그 인상폭의 합리적 수준의 이제 조정. 네. 500%는 안 될 것도 아마 미국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금액의 조정은 이제 들어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금액을 큰 폭으로 이제 올리지 않는 대신 이제 다른 분야에서 좀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얻어야 되겠죠. 근데 완전히 올리지 않는 것은 좀 우리도 힘든 입장이고요. 예. 어쨌든 좀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의 이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있겠는데 그 밖에 받아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컨대 1년마다 지금 계약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3년 내지 5년으로 다시 연장하는 방법. 그 방법도 있고 나머지 그리고 또 그 한미 간의 그 미사일 지침이나 그 핵에 관련된 협정이 원자력 협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좀 우리가 약간 제약을 받는 상황들이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신에 이제 다른 분야에서 우리도 뭐 자주국방의 길을 위해서 좀 필요한 사항들은 받아오는 것. 뭐 그것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아마 정부도 그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에 관련된 거 외에도 우리의 동맹의 기여분이라고 표현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예.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 부대를 파병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한미 동맹에 다른 식으로 기여하는 걸로 좀 상세 좀 하는 것이죠. 이게 서로 상세를 좀 하면서 아마 협상을 좀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